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일부지만 어떻게 그 이렇게 나라를 안정되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 바깥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뭐 일반 방송이나 신문 매체에서 긍정적으로 안 다뤄주니까 무조건 끄잡아 이루는 그런 기사로 매일같이 도배를 하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그 여사의 그 참 말도 되지도 않은 그런 걸 자꾸 물건 늘져가지고 아이 국민들은 뭐가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또 특검 하니까 뭔가 빨리 해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막 그 20%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는데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진정성을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한 걸 보니까 최고의 대통령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누가 자유우파의 지도자가 저럴 정도로 자기 희생을 하면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뭐 편안하게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그 이재명하고 적당히 맞춰가면서 했으면은 이런 험한 일을 안 하고도 그 대통령 맞춰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당장 무너지고 망해도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됐다. 이번에 막상 대학 보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사법부고 뭐고 다 그렇죠. 자, 올려주세요. 이거. 우리가 보면 저기 조그만 글씨로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지금 보면 이 대한민국을 지금 결정하는 그 진짜 금수저들은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들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자기들이 쓰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넘겨서 보시면 22대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은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인가? 에?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광화문의 부정선거 연구조사 제1인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 목사님 발로 뛰면서 현장 가가지고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부정을 갖다 그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도 아예 각하를 시켜버리니까 만일의 경우에 저것들이 저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장재원 박사도 그토록 외쳤던 이 전산에 있어가지고 오류 문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학적으로는 그 공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 차원이라도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난공불락이라 완전 성역 중의 성역이야. 그럼 언제까지 지나겠다는 거? 거기를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괜찮은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친인척 비리, 채용 비리 이런 오만 가지 비리가 일라도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장도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도 되니까 이 나라가 과연 그 윤석열의 그 모든 그 이번에 계엄도 결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선거에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미 이루어진 거는 이미 객관적으로 나타난 거는 탄핵 그리고 예산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중앙관리위원회 거기서 거짓 선거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리 됐다. 그런 것으로 이제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 됐으면 이제는 밝혀야 되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22대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을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느냐? 국민들이 가서 투표해서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면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그 자체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때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연루돼 가지고 결국 사회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 부정선거 이 어마어마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밝혀 가지고 자기들이 아니면 면제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의혹을 하고 제기하는데 자기들이 깨끗하면은 자 이렇다 까봐라 이러면 그동안 의혹 제기했던 사람이 도로 수세에 몰리잖아요. 네. 그런 일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저게. 그래서 학원 강사가 예.
그분이 그분은 아주 유명한 역사학 전한길. 예, 전한길. 예.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못 참고 이거 했더라고요. 대단한 자기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그거 준비되어 있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한길 일타 강사 부정선 중앙선거위원회가 문제다. 그걸 좀 찾아가면 떼어주면 그거 좋겠어요. 그거 아주 연설하는데 이분이 그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거의 그 사람의 역사 강의를 듣고 역사 과목은 거의 그 사람이 최고 일타 강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공무원 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전한길이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무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에 있고 너무나 비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방송만 해주었으면, 객관적인 보도만 했으면 저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 앞에 영상에서도 언론의 편파 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에 치우치는 방송,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많이 상실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 200만 명 넘는 제자들에게 올바로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그게 바로 교육자지. 베벨스 같은 그리고 레닌 같은 놈이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그렇죠. 요즘 괴벨스라고 언론이 그랬지. 행하는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보다 강사로서, 학생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저는 오히려 욕먹어가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래서 교사야,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고 국민들이 단합해서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목 그대로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원흉이 바로 선관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알다시피 국회에 280명의 계엄군이 들어가고 선관위에 그 많은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도대체 선관위가 왜? 선관위 부정선거 실제로 있었던가?에 대해서 사실상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상식적이라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봐야 되고 또 뭐 북한의 해킹 위협이 있었다 치면은 국정원의 조사를 또 받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하고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이었고, 이처럼 감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 이미 알다시피 야당 국회의원도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국회의원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자 국회의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에다 불러놓고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지 않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나 또는 뉴스 자료를 보시면은 선관위의 부정이나 채용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뭐 선거에서 보통 떨어져 가지고 억울하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일부 유튜브들의 음모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해커들에 대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냥 자동 개표기에다가 쑥 들어가면은 이거 나쁜 마음 먹으면은 당연히 조작도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그렇다면 선거와 투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이 이동되면은 역시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교도소나 또 해외나 또는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동하면은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IT 강국, 디지털 강국 대만에서 왜 그렇게 수작업으로 당하겠습니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목은 뭐랬습니까? 바로 전자개표 하지 말고 우리도 대만처럼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들 기다리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반듯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오늘 촬영하는 날이 2025년 1월 10일인데요. 오늘 뭐가 밝혀졌냐 하면은 12월 3일 비상기염 때 왜 대통령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기염군을 투입시켰는지 바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문건이 나왔습니다. 즉 국정원에서 선관위에다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됐다는 뜻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부정선거 관련 조사 비협조 사례가 나옵니다. 첫째, 점검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점검 장비 제출도 기피했습니다. 점검 요청 자료도 삭제해버렸습니다. 북한에 해킹당한 메일 계정은 폐쇄해버렸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계속해서 국정원 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또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혹 덩어리, 비리 덩어리라고 생각되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아닙니까, 여러분? 선관위에게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은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왜 국정원 조사, 해킹 위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면 왜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가족 찬스로 들어가고 제자들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함께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처럼 선관위에서 절대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달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전자개표보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세금 기꺼이 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 내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싶고 소전 한 표가 헛되지 않고 내 주인은 내가 뽑는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놈이 범인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 네. 인물은 대구의 경북대학교를 나가지고 대구에서 학원을 했어요. 네. 일반 학원을 하다가 좀 실패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진출해가지고 공무원 이제 지망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이 일을 했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 강사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가 저렇게까지 됐는데 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됐나 하고 보면 우리 교회 때문에 안 된 건 확실해. 그렇죠. 당연히 네. 저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아니라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세금을요, 그 연간 5,600만 원인가 낸대.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칠만 한 거예요. 최고의 그 강사입니다. 최고의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지. 맞아. 욕도 잘합니다. 욕도 잘하면서 잘합니다. 올해만 25억 냈다네. 한번 올려보세요. 야, 그래?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 24년도 24년 10월 14일 날 보니까 올해만 25억 냈다.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길이 밝힌 세금이에요. 와, 대단하죠.
대단한 분이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보신 거야? 그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강을 하니까 그 다 예. 버리는 거죠. 지금 2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번에 들어도 속속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말 언어 표현도 그렇고 그래, 저런 분들이 딱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순식간에 수십만 명 들었다라고 저 사람이 그 했는 연설이.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보면 이게 보세요. 하나 넘겨줘 보시면 도대체 누가 이 국회의원 300명을 결정했냐고. 근데 저런 가짜들이 말이에요. 국가 1년 예산 656조를 저들이 주물르도록 맡겨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 이 모양 되는 거죠. 뭐 참 우리가 저 국회의원들이라면 보통 세비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예. 국회의원의 봉급을 세비라 그럽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 머슴들 세경살이 한다 그럽니다. 예, 그렇지. 세경살이 국민의 머슴으로서 그렇죠. 국민에 주는 세비 세경살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주인 되는 국민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깔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민이 아니지 해커가 국민이 저들의 아이, 그래, 뭐, 저- 자기들, 저 사람들, 원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세력만 바로 자기들이 인민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다시 좀 우리 국민들이 몰수히 나와서 힘을 합쳐서 나오게 하고 다시 싹 이번에 그 입법부 해산하고 다시 선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세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여러분이 한 표가 정직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강문에 뛰쳐나오는 사람 그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에 지지한 사람들이 한 50% 가까이 되면 국민의 반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 엄청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일부 극우 방송국 언론들 당신들 정말로 이 나라를 이제거를 만드는 최고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가 일부 극우 유튜버야, 극우 유튜버. 자기들은 나쁜 무시하기들이 반대되고 말이지. 그거고 극자들이고 어디 완전- 국민을 계속해서 선동해. 지금 현재 당신들이 온 언론이 도배하다시피 하고 방송이 하루 종일 그 선동해봐야 지금 몇몇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 유튜브 영향도 못 미치잖아. 지금 그거 유튜브라고 말하는 그 세력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 국민들을 깨우고 나라를 깨워서 이 부정선거가 그동안 나도 뭐 또 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쳐도 먹히지도 않아. 이 나라의 그 사법부의 그 수장들이라는 존재들이 귀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린 거야.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참 대통령이 참 위대한 대통령을 만난 것 같아 우리가. 그렇죠. 역사에 남는 그런 네. 대통령입니다. 네. 자기 솔직히 말해서 전체주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선언한 그런 참 보기 드문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럼요. 저번에. 역사가 평가할 거거든요. 사법부에 계신 판검사 되신 분들, 경찰들 잘 들으세요. 역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기간만 모면한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넘어간다? 역사는요. 거짓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실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역사의 한 축으로 남아 계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거짓으로 그냥 점철대가 선동이 해가지고 태블릿 PC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결과를 그리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당시에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 거의 다 무죄돼 붙잖아요 지금. 무죄됐고 그 당시에 판사들은 어디로 기어들어가 있어 지금.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일에 앞장섰던 우리 자유우파의 김무성과 유승민의 존재가 어디 됐습니까 지금? 아니 판사들도 지금 나오면 머리 다 뒤에 뜯길 거예요 아마.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줘 보시면 이런 가짜들에게 이런 예산을 맡길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 보면 가짜들이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저게. 지들이 하는 거 컴퓨터에서 장난한 거지 저게. 다 설정을 해놓고 나서 설정값에 의해서 다 옮겨버리는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24년 대한민국 예산이 656조를 결정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인데 아니 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주물러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보낸 거 한번 어저께 잠깐 했지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예산을 그러니까 이따위로 짜는 거예요. 이따위로.
예? 그렇게 뭐 대통령 발 묶고 손 묶고 조금 다 크게 묶어 가지고 띄워보세요. 네. 제대로 대통령직 수행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네. 또 정부의 핵심의 그런 그 검찰이나 군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될 그런 돈들을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들이 예산을 그리 짰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말이죠. 이런 거 수출하고 SMR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부도 남겨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로로 만드는 저런 엉터리던 저런 예산이 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겠다고 하는 존재들이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라고. 저들의 예산은 그냥 언제든지 참 여야가 축이 맞아가 잘 올리고 그러죠 항상.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저런 그 여러 가지 그 윤석열 그 탄핵을 외치는 청년들이 이것 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놔버렸어요. 에? 누가 진정한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렇게 예산 세우고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겁니까? 저러니까 그 청년들이 알고 나니까 다 뛰쳐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30이. 아 그래도 아직 거기 붙어있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거기 아주 그 정신 덜 깨진 사람들이 아주까지 거기에 붙어 있는데 대한민국 그쪽으로 따라가다는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대통령 활동비 빵으로 만들었죠. 저기 특활비. 그래 대통령은 관저에서 그 대통령 집무실 그 출퇴근이나 하고 집무실 하나 들어앉아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게. 검찰 저 특활 활동비 그런 것들도 빵. 예? 왜 우리 조사하지 말라 이거요. 그렇죠 뭐. 예? 예. 그 이재명이 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천지 자기 조사한다고 그 사람을 그 탄핵시키는 그런 참 세계 역사에 없는 짓거릴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 양아치 집단이지 뭐 그건 양아치들도 그러진 않아요. 의리도 있어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이 돼야지. 그거 임기응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말이야. 다 해산해야 돼요. 저기 보세요. 저 밑에 보면 말이야. 뭐 감사원 경비까지도 전액 삭감했어. 아니 감사원은 말이에요. 예. 이게 정부까지도 감사하는 거거든. 예, 예. 근데 자기들 감사한다고 빵 만들어 버리는 거 보세요. 이 검사원은 그야말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전부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 동해 그 석유 시추하는 거 이런 것도 의료 대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다 삭감해 버리고 넘겨서 보시면 그래가지고 또 저 중국에서 오는 것들은 다 늘렸어. 중국 기업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중국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단 그치 저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을 해산해야 되는 거야. 아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냐고. 도대체 이 당을 지지하는 앞으로 사람들이. 국민들 깨어나면요. 네. 전라도에서도 엊그제 조사 보니까 41%를 윤석열 지지한다는, 물론 뭐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제는 30% 넘고 40%까지 전라도 나왔다는 거는 전라도 국민들도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단순하게 무슨 뭐 여당 야당 정권 교체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체제가 지금 넘어간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위기의식이 있고 중국 공산당에 애속되는 그런 나라로 넘어갈 위기가 있으니까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도 아니라고. 중국을 위한 간첩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부정선거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 일개 5명의 전산 직원을 고발했어요. 장재원 박사가. 전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AI가 지적한 부정선거, 장재원 박사 AI한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넘겨보세요. 구글의 그 챗 GPT가 분석한 거가 저들의 지금 한 것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이 당선 확률 0%인 사람이 55명에서 65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명단도 실제로 돌잖아요. 명단도 여기저기 돌잖아요. 돌면 그런 인간들이 명예훼손 거설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뭐냐, 부정선거 증명 방법은 넘겨보세요. 아주 간단해. 직접 우리가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앙선거관리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를 해서 저게 이제 100% 부정이라는 증거가 나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 직접 개표 결과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은, 아이, 우리는 떳떳하게 했으니까 한번 열어보십시오. 포렌스식 해봅시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혼란하지도 않고, 우리도 뭐 입이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가짜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요, 거기에 법에 대해서 아는 인간들도 없고, 지금 보면 범법자들이 들어앉아 있는 아니, 거야.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정책자 아닙니까? 법에 네. 뭘 알겠습니까? 법률가 수두룩한데, 그게. 대사관에 불질렀던 인간 아니야? 그렇죠. 미국 대사 관저에 가가지고 불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깜빵 좀 살고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랬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군대 안 갔다 오고 뭐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 시작해서 2024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이에요. 40시간 근무하면 월 급여가 206만 740원이거든?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저렇다고. 월 40시간 근무했을 때 206만 740원이야. 근데 국회의원 등 1인당 월 급여가 1,200만 원. 예? 이번에 더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300명 하면은 36원이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국회의원 하나에 붙어 있는 보좌관이든지 뭐 한 거 보면 7억 5천이 들어가. 그렇죠. 뭐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다가 또 뭐 혜택 받는 것도 또 뭐 수도 없이 많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 외에 알파 플러스 200여 개라고 그랬잖아. 의원 보수 1억 7,222원, 의원 활동비 4,704만 원, 사무실 운영비 2,213, 교통비 지원 2,487원, 입법 정책 개발비 4,470만 원, 의원 보좌직 지원 972만 원, 보좌진 여성면 인건비 5억.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 200인데 의원 사무실 제공해 45평 제공하죠. 공항 귀빈실 이용하죠. 불체포 면책 특권 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개발코 같은 짓을 하는 저 거예요. 제일 마지막 6번에 보면 은퇴 후 매달 120만 평생 전에 나오는 거예요. 평생 나와요. 평생. 한 번 됐다 떨어져도 평생 나오고. 이게 이런 거 하는데 이 국민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돈을 막 이렇게 해오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은 뭐 자기 당의 대통령이 여의되든 관계없이 지 다음에 대통령 되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그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를 내가 한번 봐서 하나 넘겨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게 대비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보니까 이게 한국이 1억 3,796만 원이야. 겸직 대비해서. 근데 미국은 1억 9,488만 원이야. 그러니까 경제 대비해서 여기는 5만 2,800달러잖아요. GDP가. 우리는 2만 3,800이고.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보면은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 영국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GDP가 더 많은데도 1억 1,619만 원이야. 우리는 1억 3,796만 원이고. 그리고 프랑스 저기 같은. 무려 12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한심스러운 거죠. 자, 넘겨보시면. 각종 시민단체에서 매년 국가로부터 102조 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내일 책임질 청년 여러분들은 국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예?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그 정도 우리가 돈 주는 것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나라를 좀먹고 나라의 법을 완전히 공사나 진영법으로 중국법으로 다 바꾸더구만? 예? 이번에도 법을 지들 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짜들이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국민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청년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부하고 찾아볼수록 이 목사의 마음에 정말 억울하고 분이나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제가 사실 온순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뭐 또 가끔 하다가 기질이 나오던데. 그런데 면도칼이라 하자면 면도칼. 아니 그건 예리하게 깨뜨려 본다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요 제가 입이 걸어져요. 정말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그거는 올바른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이 민주시민은 바로 잘못된 일을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한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3.1 운동이 왜 일나고 4.19가 왜 일납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게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아가 저항권 말하니까 아주 정강훈 목사를 때려 죽일 듯이 지금 방송에서 떠들고 앉았던데,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바로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4.19와 그런 3.1 정신, 그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그 우리가 아니, 일깨워주는 거고요. 그렇죠. 일깨워주는 거고 뭐 헌법이 무너질 때는 헌법 수호 세력이 바로 저항권 세력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사람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아니 우리 그 전에 대학생들이 말이야 최루탄도 던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최루탄 그 당시 그랬죠. 맞지만은 얘들은 이 병에다가 휘발유 넣어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엄혹한 군부 시절에도 이 대학생들이 살아 있었는데, 요즘은 대학생이 죽었는지 어디든지 모르겠어. 방학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런 일 보면 다 뛰쳐나와야 돼. 대학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잘 하십니다. IT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구글 오픈 AI에다가 챗 GPT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있는 선거가 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냉정하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부정선거인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하는데 넘겨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직한 선거와 번영을 위해서 청년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달라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청년들이 이분들은 AI 그렇죠. AI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거 하면 디지털 세대니까 지금 얼마나 디지털을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AI 시대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SNS 내지 이 디지털에서 벗어나서는 잠시도 못 사는 세대인데, 이런 세대들을 두고 이 정신 나간 집단이 말이죠, 카톡 검열한다. 요즘 또 여론조사가 자기들 불리하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갖다가 조사해보겠다. 참 극할수록 당신들은 점점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디 세상 변한 줄 모르고 당신들 하는 일이 얼마나 국민들 앞에 분노하게 있는 줄 그 사실을 당신들만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 지방법원 거기에 들어간 아이들, 경찰을 때리고 막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민노총은 그냥 내보내고. 민노총 앞에는 벌벌 지죠. 네. 경찰이 민노총한테 힘이나 씁니까 그게? 아니 국민의 스스로 저항권을 가지고 나가서 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잡아놓고 말이야. 폭동 분자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령을 때려라. 나라 세상이 바뀌는 날 당신들이 이동안 선동해놓은 놈들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네, 요거 좀 띄워줘 보세요. 혁신당 내란 이후 소비 침체가 1인당 30원 내란 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저 인플레이션이 돼버리고 저들은 저 돈을 갖다가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막 뿌리겠다는 거. 저게 바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전법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여튼 지금 우리 국민이 거절해야 돼요. 혁신당 조국 혁신당을 말합니까? 개혁신당을 말하는 저게. 혁신당이 지금 윤석열 버티고 내란 회복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저게. 김선민. 내란 회복지원금. 그러니까 아이고. 야, 네 돈 내라고 했어봐라. 네 돈 내놓고. 예? 저래가지고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돈 받고 지지율 좀 높이 돌려 그 말 알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우리 참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안정되게 되고 하면 대통령이 소신껏 이렇게 하면 경제도 회복되죠. 지금 이따위로 나라를 어지럽혀 놓고 나서는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미국으로 압송된 중국 간첩들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 문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기사에 떴더라고. 그래, 떴는데 주로 이제 그쪽의 신문 어딥니까? 스카이데일리 거기서 계속 시리즈로 계속 지금 후속 기사도 계속 내는데 아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쯤 되면 즐거운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자기 내에서 지지자들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주말쯤 돼가지고 아마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 저는 생각할 때 저기 사실이고 사실은 확인되고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발표되는 순간 세상이 뒤엎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보니까 대부분 조선족하고 하결하고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참 덩달아 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 없는 국민의힘 참 저것들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것들이 한 일도 없이 대통령 발목만 잡고 국민들 자유보수 국민들 염장만 찌는 저놈 집단도 함께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는 그런 지금 수치가 계속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무슨 잘못된 여론 지표에 가지고 그래 됐다 이렇게 민주당은 자기 스스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번에 어저께 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선호하는 리얼미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하다도 안 되니까 여론조사 기관도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할수록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왜 토요일마다 불러내나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 나라를 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이 힘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 모든 국가가 지금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막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납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뿐만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 전쟁, 체제 수호 전쟁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지켜줘, 자기를 채워주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지율과 광화문의 광장이 이것이 함께 뒷받침돼야만이 지지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것이고 저 앞으로 한 60% 가까이 되면 국민들이 거의 다 깨어나면요 저것들은 이제 완전히 끝장날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헛소리 못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 그 헌재 앞에서 탄핵반대 국민대회가 엄마부대 중심으로 해서 그 주옥선 주옥선 대표가 이 주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1시에 오늘이 21일이죠. 오늘 1시, 그 다음 목요일 날 1시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이 여기 가시죠? 네. 예, 헌재에 가시죠? 여러분들 많이들 가셔서 우리 내란 수괴 이재명 체포해라. 계엄은 합법이거든요. 합법이죠. 예. 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이거는 일반 사법 심사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요. 탄핵도 저것도 다 불법입니다. 탄핵 시킨다고 하는 거 이거 다 무효돼야 되고 지금 공수처가 하는 행태는 진짜 저들이 폭거거든요. 앞으로 저거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살 수 없을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자유 국민들이 깨어나면요 설 자리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더 이상 국민 선동이 안 통한다는 것이 이번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무슨 조중동, KBS, MBC, SBS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한 달 넘도록 이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난동을 부르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해도 저들이 말하는 그거 유튜브에 의해 가지고 진실이 전달되니까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아마 우리 그 유튜버들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혜식이, 고성국이 뭐 이런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1시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늘 가니까 획기적인 어떤 폭발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많이들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 같은 것들도 많이 하니까 저 장학일 TV도 많이 좀 봐주셔서 이걸 좀 많이 보급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저는 이제 교육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건 제가 안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나가셔서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불편한 몸 가지고 어저께도 비행기가 연착돼 가지고 목사님 새벽녘에 도착했나 봐요. 잠도 못 주무시고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그냥 밤 늦게까지 거기 참여하고 늦게까지 아마 이렇게 계시고 계속 또 거기 오는 날까지 계속 거기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민들이 환영을 많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 나게 환영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법관들이 그 만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은 사실 초조하고 불안한 건 지금 지지율 때문에 저쪽 세력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그래서 이 토요일마다 이번 토요일에도 전 목사님께서 금요일 기구하시면 이번 토요일도 변함없이
광화문을 채우고 서울시가를 채워가지고 자유의 함성, 자유의 메아리를 온 천지를 진동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아침 일찍이 전화 예. 와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예.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도록 방송을 좀 잘해달라고. 예.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하고 이제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하나로 모이고 이제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 거 보니까 우리도 같이 싸워서 이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